예, 여러분 요즘 제가 민주당 의원 가운데 가장 주목하고 또 가장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김승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어리 TV는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진작 네. 모시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로만 선생님 말씀 듣고 저도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의 아이고. 시원함을 맛봤는데 이렇게 직접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활약하시는 모습 보고 여러 번 모시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 고정 코너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모시지 못했는데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네. 대정부 질문 예결인가?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대장동 예.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네네. 민주당 의원들이 다 똑같이 생각은 하지만 저렇게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네, 아마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분들, 네. 예, 그 부분을 떠올리시면서 공감을 해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 정말 윤석열의 그 업보가 정말 하늘에 그냥 하늘을 찌르고 가득 쌓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좀 오늘 여쭤보고 싶고 그건 네. 좀 뒤에 여쭤보고요. 먼저 김승원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재판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국민들이 정말 저럴 수가 있나 했는데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하는 거 보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네, 네. 그런데 더 놀란 거는 감치 처분을 내렸는데도 구치소에서 특정이 안 된다고 못 받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뭐 속보가 떠서 다시 이제 감치하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네.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거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니 그 판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하상 변호사가 뭐 노숙자도 아니고 꽤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신체 특징이라든가 근데 뭐 키라든가 또 뭐 체격 조건 요 정도만 써내면 당연히 감치를 해야 되는데 왜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불능이라고 하면서 특정이 안 됐다고 하더니 그렇게 한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미 서울구치소로 신병이 간 상태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특정을 합니까? 그러면 구치소에서 뭐 소스를 주든가. 그것도 그러면 아니고. 김 의원님은 이번에 그자들이 풀려나게 된 게 네. 풀려난 게 아니라 아예 감치가 안 된 게 네. 서울구치소 잘못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서울구치소 잘못이죠. 지난번에 서울구치소장 그 이상한 자 바꿨는데도 그러네요. 바꿨는데도 그런데 아마 이하상 변호사인가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엄청나게 엄청나게 난동을 또 부렸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런데 서울구치소에서 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윤석열 법원관은 뭘 옷은 안 벗었겠지만 그 이상의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근데 좀 더 특정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린 거 아마 했을 거고 법원에서도 이미 신병은 떠났고 즉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다음에 하자. 다시 특정해 보겠다라고 이제 보낸 거죠. 다만 이제 감치 재판은 2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그 안에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다시 정식으로 송달시키고 통지해서 재판 날짜를 또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약간 흘러간 것 같습니다. 혹시 판사 시절에 감치 처분 내려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이제 감치 재판 하겠다라고 해서 잠깐 옆에 예. 그 구속 피고인들 있는데 예. 데려다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판하려고 부르면 다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법정을 존중했다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판사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럼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되게 그렇게 끝내버리죠. 참. 근데 이하상 변호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인이 저렇게 하는 경우도 처음 보시죠? 처음입니다. 네. 사실 변호인도 재판부에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자기의 의뢰인 피고인을 생각해서 법정에다가 재판부에다가 저렇게 막 대놓고 하지는 않죠. 그건 자기 피고인은 사실은 그 욕먹이는 거거든요. 요즘에 처음 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감치와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다시 감치 재판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또 하면 되죠. 그러면 지난번에 15일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법정 모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감치는 20일이 최고라면서요. 네네네. 그러면 15일 더하기 20일 해가지고 35일 때릴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때 재판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15일은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제도의 고안이라 그래서
그냥 취소시키고 20일까지 올릴 수는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추가로 더 15일 했으니까 더 20일 더 하겠다. 이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나마 다만 그때 이중간 부장판사가 5일을 봐줬군요. 봐준 거죠. 예. 봐준 최고로 거죠. 20일 때릴 수 되게 있는데. 감치는 되게 한 일주일 정도 보냈는데요. 15일 정도 한 거 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조금 이거는 바로 잡아야겠다. 왜냐하면 이하상 변호사의 악행이 뭐 여기뿐만 아니라 직위원 그러니까요. 판사 법정에서도 사법부의 농락의 정도가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5일이라고 해서 7일보다는 좀 세게 때렸는데, 근데 이제 풀려나오고 나서 이하상이라든가 그 무리들이 또 이진관 부장판사를 욕보이면서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도 예, 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저는 20일 최대한 끝까지 하는 게 끝까지 때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이자들이 원래 성정도 못돼 먹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네. 뭐 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저렇게 법정을 개판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돈인 것 같아요. 아, 슈퍼챗.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 네, 지지자들한테 네네. 돈과 함께 지지, 힘을 얻을 수 있는 뭐 그걸 갖다가 생각하는 원래 또 정치도 거고. 했던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하상 그러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이 자유통일당인가요? 예. 완전히 뭐 극우 쪽, 정광훈 쪽이니까요. 정광훈 쪽, 예. 예. 그쪽에 나왔던 사람이라 어차피 이제 자기가 기댈 곳은 뭐 김용현이겠습니까? 정광훈 쪽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쪽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뭐 한 줌밖에 안 되는 지지자들이지만 어쨌건 거기서 돈도 들어오고 또 자기를 지키는 무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완전히 거기다가 이제 기대서 그렇게 법원을 모욕하고 또 이진관 부장판사를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변호인을 병자해가지고 자기 이익 챙기고 자기 돈도 정치하려고 챙기고. 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아 글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니 원래 변호인이라는 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재판장 건드려가지고 피고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죠. 피고인을 골로 보내는 거고요. 그렇죠. 골로 보내는 거죠. 이진관 부장판사가 약간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죄는 중죄다.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죄다. 그래서 엄숙하게 임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진실을 밝혀라. 그래야 재판부도 감형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재판장을 모욕하는 거는 그냥 김용현을 나락으로 보내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럼 김용현이 바꿔야죠. 바꿔야죠. 네네. 근데 아마 뭐 또 정권이 바뀌면 사면을 기대하거나 그런 또 꼼수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처음 보는 일을 우리가 지금 많이 배우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민이는 선서를 거부했어요. 네, 네. 이중관 부장판사가 형사재판하면서 증인이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본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던데 혹시 네. 선서 거부하는 경험이 있으셨어요? 선서 거부는 없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증언 거부는 있어도 증언 거부는 있었죠. 개개 신문에 대해서. 대개 이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하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개개 신문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형사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그때 거부하면 된다. 그건 증언 거부죠. 증언 거부. 예. 선서 거부는 선서 무능력자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렇게 하던데. 설득을 하면 되게 선서는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개개 질문에 거부를 증언 거부는 하죠. 되게 그런 식으로 쭉 운영을 해왔지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 예전에 이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순직해병 사건 때 예. 다 증언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방부 장관 예. 이종섭부터 해서 이시원도 그렇고 벅부라지들이 다 증언을 거부해 갖고 자기들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근데 또 웃긴 거는 윤석열은 증언 거부를 그러니까 선서 거부를 안 하고 예. 증언 했어요. 거부를 네.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참고로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지는 말을 못 참죠. 네네. 집단에는 증언 거부해야지 하고 왔다가 그 스스로 못 참는 거예요. 뭐 거기서도 잔머리를 굴려서 예. 증언을 안 하겠다고 하고 참고로 하면서 내가 뭐 한 말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거짓말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짓말이 지 발목을 잡지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위증죄로는 처벌 안 받겠다. 예. 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봐서는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미꾸라지 같은 짓만 하고 있을까. 저런 자가 대통령이었다는 게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처참하고 참담한지 모르겠어요. 뭐 세상에. 윤석열뿐만 아니라 예. 예, 국무총리 했던 사람, 장관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나라에 대한 사명감 없이 또 법에 대한 헌법 준수 의지 없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일을 했던가, 과연 국민을 위해서 했던가 그런 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이번에 법을 하나 좀 바꾸셔야 되겠던데요. 예. 보니까 선서 거부 경험이 이제 이런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선서 거부 이상민이 하니까 이주관 부장판사가 50만 원을 때렸어요. 네네. 그래서 겨우 50만 원 하고 봤더니 이게 1973년인가? 네네. 그때 만든 법의 규정에 최고 한도액이 50만 원이더라고요. 아, 네네. 왜냐하면 그 뒤로 법을 개정할 이유를 못 찾았던 게 그렇죠. 선서 거부한 적 없으니까 없었습니다. 바꿀 필요가 없었던 네, 거죠. 네, 네. 다른 벌금액은 상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근데 1973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때 짜장면 값이 500원이나 됐을 거예요. 아, 네. 지금 짜장면 값 10,000원입니다. 네. 그런데 상한에 50만 원이니까 이거 너무 현실이 안 맞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상민이가 처음으로 선서 거부를 했고 왜 또 선서 거부했냐? 이게 조짐이 있었어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완규 이런 자들 선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선서 거부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예. 겨우 한다라고 하는 게 50만 원이니까 예. 이것도 이제 현실에 맞게 좀 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건 저도 사실은 이런 사례가 없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50만 원이라는 거 저도 사실은 예.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국민들에게 50만 원 깜짝 네, 놀랐거든요. 네. 알고 예. 봤더니 그럴 경험이 그럴 이유가 없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예. 선서 거부를 누가 했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요. 지기현이가 저런 식으로 재판을 질질 끌고 완전히 뭐 오락 진행하듯이 하면서 이제 윤석열 구속기한 만기 1월 18일이 점점 다가온단 말입니다. 네. 진작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그 점은 저도 너무너무 그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법안도 내고 국민들께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그때 이제 영장이 제법 잘 나와서 약간의 주춤거리는 사이에 그게 이제 한두 달 지나니까 그 이슈가 좀 사그러들었고 그러자마자 지금 법원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구속영장 기각시키고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다 제한적으로 발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소홀히 했다, 방심했다. 그런 면에서 너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내란 전담 영장 재판부까지 빨리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고 이게 참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에서 올해 2월 달에 판사가 바뀔 경우에 예. 그 형사 공판 절차를 간소하게 갱신해버리는 대법원 규칙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재판을 빠르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규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윤석열과 김용현 때까지 적용될 수 있는 그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판사가 바뀌면 그 증인신문 했던 것을 피고인 요구하면 다 그 녹음한 걸 들려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7시간 재판했으면 또 7시간을 또 녹음한 걸 다 재생을 해줘야 되는데 대법원이 그 규칙을 바꿔버렸어요. 조의대가. 그래서 이제는 다 들려줄 필요 없고 판사가 그냥 내용 요지만 예. 야 이건 증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아들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공판 절차를 빨리 갱신할 수 있는 길을 터놨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빨리 만들어서 지기현이든 누구든 빨리 바꾸고 그다음에 항소심도 대비해야 된다. 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못 바꾸더라도 항소심 재판부라도 항소심 재판부는 바로 바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법원은 그 서울 고등법원에 형사항소 재판부를 2개 내지 3개를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연구관이라고 해서 거기 보조 인력들을 갖다가 지금 추가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조의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그 자리에 조의대가 또 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지기현이라든가 또 요즘 보니까 한성진 부장판사 재판도 아주 엉망이던데 그런 사람을 또 보낼 수 있다. 항소심마저 이게 지금 엉켜버릴 수가 있다라는 걱정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금 대법원은 벌써 움직였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장 시급한 게 지금 윤석열이가
1월 18일이면 이제 구속 기간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내란 특검에서 일반 이적죄로 예. 기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장 발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으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12.3 계엄 불법 계엄 선포보다는 사실은 북한과의 전쟁을 유발시켜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전국 계엄이지 않습니까? 그건 오히려 실질적으로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발부가 꼭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특검 기간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내란 특검이라든가 그다음에 순직해명 특검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예. 조금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이지 않습니까? 예. 16개 특검 대상. 근데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만큼은 추가로 연장을 하거나 다시 진용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만약 연장을 한다면 현행 법 하에서 연장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법을 바꿔야 됩니까? 법을 바꿔야 됩니다. 아, 법으로 정한 기한은 이제 다 끝난 겁니까? 네네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 법안이라도 이게 다 별개의 법안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별개의 법안입니다. 그럼 그거라도 개정해서 네네. 좀 연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건 지도부에서 예컨대 뭐 김건희 민중기 특검과의 어떤 의사 교환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더 추가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거기 파견된 검사들이 사실은 약간 거기도 준 집단 행동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사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특검 진용을 따로 할 것인가 그걸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새 특검 지금 이제 아직은 다 안 끝났습니다만 만약에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란 특검이 좀 신속하게 윤석열을 다시 구속 영장을 발부시킨 그런 초기에 예. 그런 큰 역할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이적죄, 지금 외환죄는 북한과의 공모 여부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저도 사실 기대를 안 했고 예. 일반 이적죄 부분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잘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다만 아파치 헬기가 저고도 비행을 해서 북한과의 어떤 교전을 예컨대 유발시키려고 했던 부분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무인기를 갖다가 18대를 더 추가로 보내려고 했다는 부분이라든가 또 무인기가 증거 인멸이 돼서 불타버렸다든가 이런 점에서는 조금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순직해명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12명을 기소했지만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게 윤석열 정부 그때 그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었던 이시원이라든가 주진우라든가 그 사람들이 저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거기 기소도 안 했잖아요. 예. 이시원은 기소유예를 하고 예. 주진우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파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박정훈 대령을 구속영장을 쳐서 구속시키려고 했던 그 군 법무관들이 있습니다. 예. 허위 사실을 잔뜩 거기 영장에 넣었던 그들에 대한 아무런 그 기소라든가 조치가 취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거기 육사파라고 하죠. 예. 육사파들이 준동했던 부분들은 좀 아직 그 수사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 부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드리고 김건희 특검은 완전히 새롭게 더 하되 결국에는 그 김건희, 김진우, 최은순이 어디다가 그 불법 수익한 돈을 쟁겨놓고 있는지 저희는 사실 해외 계좌라든가 코인 형태로 그 불법 돈을 갖다가 쟁겨놓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저희가 그때 한참 말씀드렸던 캄보디아에 갑자기 4천억 원의 ODA 예산, 그다음에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 그래서 840억 원에 가까운 눈먼 돈들, 그것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걸 꼭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런 범죄들은 재발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될 것이다. 징역형을 보내는 것보다 사실은 돈을 뺏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김 의원님 법률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특검 영장 발부율 네. 보면은 정말 낮아요. 말도 안 되죠. 이 구속영장 기각률이 38, 37, 90%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38.5%가 기각되고 네.
김건희 특검은 37.5, 최혜병 특검은 90%예요. 기각률이. 예. 그러면은 일반 형사 사건은 어떤가 보면은 작년에 22.9였거든요. 네. 이번에 저희는 다들 뭐 다른 건 몰라도 김진호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찢어버렸다고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자를 영장을 기각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뭐냐, 특검이 좀 뭔가 제대로 뭐를 못하는 거냐, 아니면 도대체 이 법원이라는 자들이 완전히 한통속이냐,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김진우가 아마 법원이 우려하는 뭔가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법원이 되고요. 우려하는? 법원이 우려하는 게 이제 예컨대 윤석열이 12.3 불법 계엄을 할 때 대법원이 굉장히 수능적으로 거기 예, 따라가지 예. 않았습니까? 사실은 군사법원, 군인들 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회의도 하고 그 준비를 갖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윤석열과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던 그 김충식과 조희대와 이 사이에 어떤 통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의심을 예. 하고 있고 계속 그걸 추적을 하는데 그 길로 가는 수사가 지금 번번이 다 끊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영장 기각이라든가 압수수색 기각을 통해서. 그래서 김진호가 살아난 것도 혹시 아하. 그것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냐. 김진호가 조희대 약점을 하나 잡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사실은 영장 발부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범죄 중대성도 있지만 첫 번째는 도망갈 염려. 예. 이번에 도주했던 그 이준수는 예. 바로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증거인멸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김진우는 두 개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범죄 중대성도 있거든요. 거기 뭐 관련 공무원들 인사청탁도 있는 서류들도 있고 또 김건희라든가 최은순이 받았던 뇌물들도 그걸 숨기려고 했던 예. 바로 그 압수물도 있고 증거물도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완 그 화백 그림도 김진호가 등장하고 네네. 아니, 무엇보다도 이배용 관련해서 카드를 본인이 찢어버렸다고 인정까지 네네. 했어요. 왜 그렇습니다. 찢었냐 그랬더니 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찢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기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그 문고리 3인방이지 않습니까? 유경옥이라든가 정지원이라든가 조땡땡이. 예. 근데 각자 일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유경옥은 근데 그런 뇌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관리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조땡땡은 뭐 인사청탁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이제 각 부처에다가 장관한테 전화해서 김건희 여사의 뜻이 이렇다, 이런 일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큰 고리 속에서 김진호가 했던 일은 김건희의 어떤 받은 뇌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의 예산 쟁겨놓은 거, 그런 것들을 숨겨놓거나 잘 관리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게, 영장을 기각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란 전담 재판부도 전담 재판부지만 직위원, 조희대, 천대엽 이런 자들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오늘 저희가 대법원에 방문을 합니다. 아, 예. 대법원 앞에 가서. 법사위에서요? 아니, 법사위는 아니고 이제 3대 특검 TF와 3대 특검 TF에서? 예. 3대 특검 TF에서 조희대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자회견을 하고, 예. 그다음에 3대 특검 사무실에 가서, 물론 특검들이 만나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우려되는 사항을 전달을 하고, 그런 일을 오늘 2시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고, 어쨌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내란전단 재판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셨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오시면 빠르게 속도를 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우리가 지금 믿어도 됩니까? 직위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래서 뭐 좀 하려나 하고 봤더니, 또 물론 뭐 법원이 안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신용카드 내역 같은 경우에는 발부도 안 해주고, 뭐 택시 동선 앱 정도 이 정도만 해줬는데 공수처 수사 의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택시 동선은 사실 직위원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인 것 같습니다. 직위원이 거기 룸사롱 간 거는 맞지 않습니까? 예. 언제 나왔느냐. 아마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알고 있을 겁니다. 대충 빨리 나왔다라는 걸 확인이 되니까 아하. 이거를 마치 오히려 도움되는 거구나. 예, 공수처를 통해서 대충 빨리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나온 것처럼 해서 직위원한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짜고 치는 거네요, 말하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제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것은 불리하니까 그거는 그냥 기각시켜 버리고 아니 사실 이런 중요한 형사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이런 수사를 받고 있으면 예전 같으면 법원행정처는 이거 판사 당장 교체합니다. 이런 사람 재판을 누가 그러니까요. 믿겠습니까? 국민의 신뢰 당장 교체하는데 안 교체하고 계속 직위원을 보호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이재관 부장판사가 모욕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오히려 제가 주장했지만 사인을 주는 거죠. 직위원처럼 해라. 이직원처럼 하고 모욕당해도 우리는 상관 안 한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중앙법원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이건 대법원 차원에서 법원 행정 차원에서 센 메시지가 이미 진작에 나왔어요. 저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소름이 끼치네요. 그렇게 하려고. 근데 뭐 지금 300만 원 넘었다 이런 게 흘러나와서 네. 이번에 만약에 300만 원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걸리지 않나요? 세 네, 사람이 네, 네. 300만 원 넘어가면. 근데 뭐 빠져나온 시간 또 보겠죠. 또 판사 세트 나오겠죠. 네. 술이 언제 들어왔냐, 또 분명히 이제 유흥 접객원도 언제 들어왔냐 등등이 또 이제 시간 계산해갖고 직위원 판사가 언제 빠져나갔느냐 이런 거 계산해서 또 판사 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판사 출신이라 여쭤보기가 좀 죄송한데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저 정도인가 하고 많이 놀라거든요. 검사 카르텔, 판사 카르텔 어디가 더 세다고 보십니까? 검사 카르텔이 더 세죠. 그런가요? 네. 적탈불급입니까? 검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봐줄 수 있는 영역들도 많고. 근데 이제 판사 카르텔은 물론 검사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이 조의대 사법부가 일극 체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양승태 체제로 복귀한 거고. 그래서 대법원장이 지시하면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법원장들, 그다음에 수석부장들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사건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판사 출신이지만 사법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러시죠. 예, 그나마 조금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려고 했다가 완전히 뭐 한 70년대, 80년대로 후퇴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잡지 않으면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망을, 신뢰를 얻고 완전히 뭐 재판 소원이든 뭐든 다 그냥 철퇴를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사법정상화 TF에서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그다음에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재판 말고 나머지 사법행정을 하되 그 사법행정위원회는 국민의 뜻이 좀 반영되는 또 대법원장에서 좀 독립된 그런 행정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유가 법원행정처 출신 혹은 서울중앙형사합의재판장, 서울중앙영장재판 이런 중요한 사건을 맡으면 로펌에 비싼 값으로 또 예, 그러니까요.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1년에 뭐 몇십억을 벌 수도 있고 이것도 약간 검찰의 대검의 카르텔과 비슷한 구조인데 이번에 반드시 양쪽을 다 깨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내란 심판 끝나면 이제 검찰은 없어지지만 사법부도 우리가 확실하게 국민이 믿을 만한 그런 사법부 만들어야 할 겁니다. 네. 예. 이번에 보면 검찰 정말 없애기를 잘했다 안 없앴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몇몇 사표를 내기는 했지만은 집단 항명했던 이 검사장들 네.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그러는데 그건 아직 뭐 사표 낸 자들 말고는 제대로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성호 장관께서 좀 입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18명 검사장에 대해서 사표 수리하지 말고 바로 집단 행동으로 징계조사부터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근거는 검사들이 지금껏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집단 의사표시, 심지어는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인 이상한 대처에 대해서 비판하는 선생님들까지 수사해서 기소했던 검찰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이명박 정권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냈을 때도 집단 행위라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 수백 명, 수천 명을 갖다가 기소했던 그런 검찰들이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연판장을 돌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사표 냈다고 해서 그냥 사표를 수리하고 봐준다? 그럼 그들 나와서 또 돈 벌고 할 텐데 또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남아있는 검사들로부터 사건도 뭐 봐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할 텐데 너무 답답한데 장관께서 검찰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검사들을 좀 다독여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신 것 같아요. 잘 저희가 수사 기소 분리를 하더라도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그 영장 발부 일단 영장 청구는 검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컨대 더 집단 태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건 수사 기소 분리하고 중수청 설치하고 공수청 설치할 때 남은 자들이 국민의 일꾼으로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다독이는 걸 하고 있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예. 의원님은 이 자들 사표도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바로 징계 들어가야 되고 형사 수사를 지금 그 시민단체에서 공수처에 고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무연수원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수사 받아야죠.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좀 잘 나갔던 검사장들 윤석열 정부 때 다 법무연수원에다 대기시켜놓고 그랬죠. 다 수사 진행하고 예. 징계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지금 검찰 이제 내년 10월이면 없어지는데 네.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계속 지금 직무 대행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굳이 임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1년간은 가야 되니까 1년 안 되지만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의원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매뉴얼을 한 200페이지 가까이 자세하게 만드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한 검사들이라든가 그 검찰 공무원들이 약간 의도적인 태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가게 해서 이재명 정부를 욕하게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핑퐁을 하지 않았어요. 경찰에서 보내면 또 검찰에서 경찰로 또 보내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개혁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라든가 그 욕을 먹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못하도록 자세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킥스에 그 검찰 전산망에 다 기록을 해서 거기에 태만이하고 놀거나 아니면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하거나 뭐 옷을 벗기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예. 예, 일단 검찰총장이 뭐 누가 되느냐 그걸 떠나서 매뉴얼부터 자세하게 작성을 하고 검찰이 했던 모든 것은 다 그 전산 기록에 다 남겨야 된다. 의무적으로 안 남기면 처벌받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 기강을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춰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 심판도 심판이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좀 움직여져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네. 사실은 뭐 저도 판사들도 90% 이상은 자기 맡은 사건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아직 신뢰는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를 그 헤드쿼터 위에만 개혁을 하면 나머지 부분들도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혁에 대한 그런 그 동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마치 뭐 어마어마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리를 네, 덮어주기 위한 것처럼 지금 국힘당이 아주 딱 프레임을 짜고 지금 전국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우리 김승훈 의원님을 제가 좀 특별히 모시고 싶다고 하는 것도 그걸 한번 좀 제대로 격파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뭐가 아닌데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검찰의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까? 항소 포기는 사실 그들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의 전략. 네. 예. 전략이다. 왜냐하면 지금 뭐 남욱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데 2차 수사팀의 왜곡된 수사에 대해서 협조했던 사람들이 계속 양심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소에서 올라가면
그런 사람, 그런 양심 선언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 지금 2차 수사팀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꽤 예. 있다. 예. 그다음에 증거 능력이 다 날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은 엉망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에서는 이 항소에 대한 의지가 크게 없었다. 있었으면 도장 찍어서 그냥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그건 언론 결재 없더라도 예,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네네네. 지금 검찰의 항소 포기가 그들의 전략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성호 장관도 모르고 당했다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들이라든지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아니다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나중에 안 하니까 검찰총장 대행한테 그 이유를 밝혀라라고 항의를 했다라고 하고 이런 걸 보면 자기들이 나서서 항소 포기하고 이쪽에서 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7천억 추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게 나머지 이제 징역형 선고는 구형보다도 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나오기도 하고 2분의 1 이상 다 나오고 그래서 그거는 항소 안 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항소 포기한 이유가 그 7천억 갖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추징도 7천억도 검찰이 임의적으로 계산한 거지 법원에서는 7천억 아니다. 이거 틀리다라고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마치 7천억을 남욱이라든가 유동규로부터 회수를 못하는 것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전환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법무부에서는 특별히 뭐 해라 마라라고 지시한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라 이 정도를 한 건데 근데 이제 검찰에서 옳거니 그래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받자라고 해서 항소 포기를 하고 사실은 징역형 선고한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추징 갖고 지금 그 물고 늘어지고 그걸로 이제 프레임에 전환을 한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럴 때 가장 단순한 기준은 그걸 거예요. 네.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면 누가 이익을 보냐?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 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따로 기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검찰의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처럼 국힘당은 떠들어대고 여기에 대해서 김성훈 의원님 같은 분 말고 다른 분은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대응을 못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범죄 수익 환수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그 예보가 일단은 남욱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동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 몰수 보전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고 그래서 그 2천억, 3천억이 지금 묶여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화천대유를 통해서 그 분배받을 금액도 지금 계속 묶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1차 수사팀이 잘 했습니다. 잘 했고 그다음에 추징은 사실 법원에서도 확실하지 않으면 추징 선고를 안 합니다. 그거는 민사적으로 따질 일이라고 해서. 근데 민사적으로는 지금 가압류도 다 해놓고 몰수보전 추징도 해놨기 때문에 법원도 아마 크게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예. 오직 검찰만이 항소 포기가 그러니까 외압을 통한 항소 포기를 통해서 우리 7천억을 못 돌려받는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지금 혼자서 짜고 있고 예. 보수 언론들도 알면서 지금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완전히 예컨대 누구죠? 검사가 남욱한테 개복하겠다. 예, 배째라 강백신이 환부만 돌려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배를 갈라서 예. 그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갑자기 이 항소 포기하면서 이 보도가 확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검찰의 이거는 공작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들의 불리한 것들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강압 수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자기네들도 항소할 큰 의지가 없으면서 검찰은 뭐 항소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 상황에서 법무부가 차관을 통해서 한 말을 갖다가 마치 그것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것처럼 외압 때문에 이런 프레임을 짜고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댓글에서 뭐라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예. 말씀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의원님 같이 이렇게 많이 제대로 아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글들을 많이 주시고요.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다들 뭐라고 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아시는 분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의원님은 대장동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깊이 아시게 됐나요? 사실 제가 이제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초기에 수사 예. 당할 때부터 그 수사 방어에 좀 참여를 했고 예. 그다음에 사실 성남에 가서도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많이 취재를 했고 이 대장동 건이 원래는 그 이대엽 전 성남시장 때 그 예. 사람도 이제 한나라당 국민의힘 의원이죠. 예. 그때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알박기 하다가 한번 경찰한테 100여 명이 이제 형사처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그게 이제 철회가 되고 LH가 공공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LH를 꺾으려고 이 대장동 업자들이 남욱을 갖다가 불러들인 거예요. 예. 남욱이 포항 사람 아니에요. 예, 예. 포항 변호사. 그 아버지 남욱 자체가 한나라당 청년 부위원장이었고 그 아버지가 포항에서 그 누구죠? 만사형통 이명박의 형 이상득과 아주 친하다고 그래서 이 LH의 공공개발을 막으려고 사실은 대장동 1기 예. 이강길 대표죠. 남욱을 불러다가 그 일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욱한테 막 예. 8억씩 막 용역자금 주고 그래서 이명박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LH는 민간업자와 경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때 성남 국회의원 이 땡땡이 있는데 그 동생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1억씩 2억씩 막 현금 받아서 처벌받고 그래서 LH가 사업을 포기하고 갑자기 민간 사업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거대로 됐으면 민간업자들이 전적으로 이 수익을 다 받았을 텐데 그랬겠죠.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갑자기 당선되면서 야, 안 돼. 대장동 민간 개발 안 돼. 우리 성남시에서 개발할 거야. 그래서 성남도시공사를 갖다가 설립해서 개발을 하려고 그랬더니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안 된다고 도시개발공사 설립 못하게 그 출자 못하게 다 막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정희 시장이 그나마 타협한 게 5대5로 하자. 예. 그래서 성남 시민을 위해서 그 수익을 고정으로 뺏은 게 그러니까 환수한 게 그게 거의 5천억에 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위가 정말 씨알도 안 먹힌다 그러고 이재명 공산당 같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이 어떻게 대장동 업자와 공모를 해서 무슨 뇌물을 받고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줬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쨌건 그 보면 제일 웃긴 게 재창이 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 재창이 형을 정 실장, 실장이 뭐 정진상 실장이 돈 모은 거로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재창이 형이 누구냐면 정재창 씨라 그래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데 이 사람은 땅 작업하고 등기하는 사람입니다. 예. 성남시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자한테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사실은 뇌물 주라고 골프도 쳐주고 사실은 이제 막 몇백만 원씩 돈 잃어가면서 골프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몫을 100억을 달라라고 했던 예. 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대장동 업자들이 그때 당시에 야, 이 사람이 너무 큰 돈을 요구한다. 근데 이걸 안 주면 정재창 씨 통해서 성남시 그 유동규한테 작업한 것들이 막 뭐 폭로하겠다고 하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거기서 막 그 누구죠? 정영학 씨라든가 막 남욱 씨가 막 고민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그 대화인데 이거를 검찰이 모를 리가 없는데 예. 그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시켜서 마치 이재명 시장님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마치 무슨 돈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건 다 그렇죠. 아니 문외한인 저도 예. 조금만 취재를 하고 해도 예. 다 아는데 그때 당시 그 대장동 업자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근데 그걸 검찰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성원 의원님처럼 쫙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네. 사실은 이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넘어서 정말 막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이익을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성남 도시개발공사인데 그렇습니다. 마치 그걸 가지고 뭐를 뒷돈을 받으려고 한 것처럼 엮어맸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자들이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일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은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봐줬습니다.
윤석열 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수 직무 유기. 예. 예, 그게 이제 1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 1년 이상 유기징역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소시효가 10년인데요. 윤석열이가 얘가 갑자기 대통령 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이 이름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이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건은 자기 이름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저축은행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 남욱 정영학 거 말고 얘네들은 봐줬고 딴 사람들 안 봐주고 수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 끝난 때가 2016년인가 7년인가 뭐 그 뒤일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공소 제기하고 있었던 윤석열이가 그걸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안 바로 잡은 것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면 아직까지도 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 고발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부분도 특검을 하든지 네. 뭘 새로 검찰이 수사를 착수해서 밝혀내야 네. 대장동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아하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환수를 하면 이 금액을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돌려줘야 되느냐, 혹은 국가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이 대장동 업자들이 땅 작업할 때 썼던 돈이 1,300억, 그다음에 많게는 1,800억인데 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돈이거든요. 아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예. 어떻게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요 요즘에 딱 보면은 윤석열이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뭐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엮어가지고 벌을 줘버리고. 네, 네. 박정훈 대령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악랄하게 검찰에 있으면서 해먹었던 자가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장동도 똑같은 프레임인데 네, 네, 네. 그거를 막 그 당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데 그 일로 직접 고초를 겪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했나 싶어요. 정말 아무튼 그 대단한 정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우리 대통령님은 제가 처음 법률위원장에서 뵀을 때랑 또 3번, 4번의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시지 않았습니까? 그 넘기시면서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진 그런 그 모습을 느꼈고요. 지금 대통령님으로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다 그런 실현 과정을 통해서 저는 더 성장하셨다. 정말 초인적인 정신력과 그 인내를 갖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윤석열은 지금 법정에 나와서 와, 그 부하들한테 어쨌건 자기를 믿고 따랐던 부하들한테 다 미루고 떠넘기고 하는 거 봐서는 이자가 진짜 깜도 아닌 것이 인간도 아닌 인간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통령직을 그렇게 했는가. 그래도 김승원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셔서 참 그나마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논리적으로 뭔가 좀 방어가 필요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때 그럴 때는 언제나 주저없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제가 봤더니 12월 달에 개봉하는 영화가 있는데 비상계엄 여기에 출연하셨다고요? 예, 그냥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 이건 다큐 영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영화배우 김승원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데뷔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당시 12월 3일은 제가 법사위 간사 시절에 그 여기 좀 그 고관절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 때 사실은 이제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그래서 있었는데 그러셨구나. 예. 그때 이제 계엄 터지면서 저는 뭐 그때 지팡이 짚고 있었으니까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국회에 가서 잡히면 잡히고 거기서 뭐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바로 10시 반 계엄 듣자마자 바로 한 11시쯤 와서 국회를 이제 들어왔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찍었던 영화인데요. 예. 뭐 배우로서는 첫 데뷔작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후원금이나 이런 건 다 한도 초과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경제가 어려워서 예. 후원금은 사실은 요즘 뭐 많이 들고 다니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힘을 밀어줘야 되겠다 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후원금 소개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음에 혹시 오실 때는 네. 후원 계좌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민주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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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또 후원금 받는 거를 뭐 부끄러워하실 일도 아니에요. 아,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 그럴수록 또 얼마나, 조금씩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다음에는 갖고 나오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수원시 갑입니다.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님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 든든하시죠?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 훌륭한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힘을 좀 모아줘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후원 계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